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강의의 주제는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개발형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본연의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 이후의 대통령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공산당 서기장 출신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가 익숙한 자들입니다. 공산당 중심으로 독재 체제를 해왔던 그러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구식 민주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 균형은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강력한 1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내전이 발생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서쪽과 동쪽이 아주 지형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평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존재했지만, 동쪽 지역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쪽과 동쪽에 서로서로 왕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역색이 아주 강했습니다. 방언도 강했고 또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이념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지방, 지역 이러한 차이점, 색깔들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한다는 그러한 목표하에서 지방, 지역 이러한 색깔들은 다 무시되고 강제적으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왔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한번 또 보면 독립 이후의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통치하에서 심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었지만 93년에 시장개혁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켜 상권 분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전환시킨 가장 대표적인 개혁가입니다. 옐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파괴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국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폈습니다. 러시아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아주 빠르게 급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시장 환경에 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의회가 옐친 대통령을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옐친 대통령은 계속 스스로 부담감을 가집니다. 내가 빨리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러시아를 잘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진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의회가 반대합니다. 옐친은 결국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킵니다. 국회의사당에 탱크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이 이후에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회 건물을 향해서 대포를 쏘아버립니다. 러시아마저도 상권 분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는 모스크바 공산당 정치국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통제 감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른 여타 공화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독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5공화국들이 서로서로 물물교환 방식으로 경제적인 협력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났습니다. 독립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원개발형 중심의 독재 체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만들게 됩니다. 공산주의자 출신, 공산당 출신 대통령들은 자기 출신지 중심으로 국가의 이권을 독점시킵니다.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을 장악합니다. 독재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처럼 상권 분립이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권한 세력은 국가의 이권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야당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야당과 시민의 반발을 무력으로 막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대통령 중심의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외부 세력과의 관계도 자기의 권력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과는 외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사실상 중단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서구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특정 국가에게 독재다, 인권 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 자신의 사익, 개인적인 이익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게 되고 국가 경제, 국민 경제는 계속 낙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개발형 독재 체제가 독립 초기부터 시도되면서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축되고 고착화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국가의 시민들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 시민들에 속해 있는
고려인 사회도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